자체가 자신의 재정적인 문제도 이제 얘기하고 있고, 정확하게 자신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특히 그 투자에 대한 정도라든지 가치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했었다라는 거죠. 또 머피가 뭐라고 정언하냐면, 임원부 자체가 자주 질과 세뮤엘이라는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쭉 이제 우리가 최근에 있던 내용들을 이제 전해줬는데, 그건 무조건 뭐가요? 질과 세뮤엘과 그들의 배우자는 어떻게 일하고 뭐 하고 있고, 손자들은 뭐 하고 있고 이렇게 쭉 얘기했겠죠. 그리고 스펙 자체가 뭐라고 정언했냐면, 수차에 걸쳐서 2005년도, 2012년에 걸쳐서 임무부 자체가 홀인 자신의 그죠? 가사 도우미죠. 가사 도우미한테 그 수년 동안 봉사한 거에 대해서 내가 죽기 전에 좀 우리가 좀 재산을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머피와 스펙이 두 사람 자체가 이 조카들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죽기 전에 소위 그 임무부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이제 잘 정언하고 있죠. 그래서 1999년도 마지막 유언장을 이제 작성했던 망자의 그 변호사가 또 죽었네요. 또 2010년도 수정안도 만든, 이제 이게 사실 1999년도 유언장 플러스 2010년도 코데실이죠. 수정 유언장이죠. 이걸 작성했던, 또 변호사도 죽어버리니까 뭐 이제 일이 복잡하고, 이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되겠죠. 증거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항소인 자체는 뭐라고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있냐면, 앙콜이라는 어떤 이 진단 자체가 결국은 자신의 아버지의 법적인 무능력, 그리고 사실상 유언장의 수정을 집행할 수 있는 무능력을 인정하는 충분한 증거라고 이제 주장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 입장에서 볼까요? 그들의 주장 자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설득력이 없다, 설득력이 없다. 에스테이 타라는 경우로 이제 2011년도 프랭클린 슈프림 코트라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이제 소위 항소심에서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제 판시했냐면, 이러한 법적인 무능력의 결정만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소위 상속인이, 그죠? 상속인이죠. 유언장을 작성한 상속인 자체가 그러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법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능력에 대한 이러한 결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적인 우리가 결과다라는 거죠. 어떤 걸까요? 이 한 사람이 소위 문제를 이해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법적인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컴피턴스와 캐파시티에 대한 문제가 나죠. 컴피턴스는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능숙하다라는 게 이제 컴피턴스죠. 내가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는 능숙함과 법적으로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능력의 정도라는 것은 소위 이러한 법적인 문서를 우리가 집행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뭘까요? 집행하기 전에 우리가 서명도 하고 그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능력의 정도라는 것은 어떤 사건인 것이죠. 사건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사건에 따라서 망자가, 유언자가 결국 법적으로 무능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항소인들은 당연하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테스터가 결국은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입증해야 돼.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입증 책임이 있다. 입증 책임으로 해소가 되지 않게 되면
사실상은 우리가 이 사건은 어떻게 돼요? 지는 거죠. 지는 것이다. 지는 것이다. 자, 신뢰의 그 평가라는 건, 신뢰의 평가라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유언장의 작성 능력에 대한 결정에 중요한 내용이죠. 이 크레디빌리티라는 게 신뢰성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부모 자체가 뭐 알코올이 뭐 들고 말이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게 이제 믿음직한 건지 우리가 신뢰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죠. 입증 책임도 있겠지만 입증 책임도 있다. 그죠? 입증 책임도 있지만 우리가 신뢰성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본인의 어떤 유언 능력을 우리가 인정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이 유언 신뢰성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소위 신뢰성이라는 그죠? 신뢰성이라는 원심 법원의 결정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니까. 이 사실관계를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원심 법원의 결정을 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룰 자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이죠. 이걸 빠tin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룰이에요, 룰. 자, 신뢰성에 대한 평가. 원심 법원자한테는 뭘까요? 당연하게 이런 신뢰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과 질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자신에 대한 이런 상속분을 보호하려고 했었고 또 뭘까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능력에 대한 증언도 그죠? 특히 자신 부모죠. 부모가 이제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부모에 대한 그죠? 부모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증언 자체가 그들의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변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심법원의 이러한 신뢰성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들.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래서 was colored by the interest, 그죠? 그들의 이러한 그죠? 내용 자체가 결국은 그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좀 혼탁해 졌다. 테인트 했다는 거예요. 테인트, 그죠? 한마디로 왜곡되고 좀 변색이 됐다. 따라서 뭘까요? 항소심 입장에서 뭘까요? 원심법원이 전혀 결론 내리는데 하자가 없다, 잘못이 없다고 한 거죠. 결국은 이러한 항소인 자체가 뭐 입증시키지 못한 거죠. 부모 자체가 당시에 자신의 아들들도 몰랐다라는 그죠? 몰랐다라는 것도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없었고 또 그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재산의 어떤 상당 어떤 부분에 대한 그죠? 수용 할 수 있는 사람들 개인에 대한 것도 우리가 뭐 결국 어떻게 보면 입증을 다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뭘까요? 새로운 어떤 상속분을 추가함으로써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 부분에 그죠? 상당 부분의 상속분이 자신 아들한테 가도록 그죠?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렇게 더 추가해서 코디스를 작성한 건데 이거 가지고 그거 배 아파서 30만 달러 가는 거 배 아파가지고 이거 가지고 소송한 건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이게 그 아들과 딸 자체가 그죠?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증거에 의하면 뭘까요? 아버지 자체가 자신의 아들, 그죠? 아들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었고 또 가족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가치도 알 수 있어서 증거로 보게 되면 알 수 있었고 또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아버지 자체가 간혹 음주로 인해서 불능이 된다, 간혹 그죠?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자체가 의사한테 그죠? 자신이 1990년부터 201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좀 술을 하지 않은 그죠?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 또 의사의 어떤 이런 증언 자체가 굉장히 믿을만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 거죠. 그래서 원심법은 적절하게 항소인이 이러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 내린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자체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빠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판례를 가지고 여러분에 설명드렸습니다. 또 수강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